우리 제조간접비라는 건 돈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게 제조간접비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배를 시킬 거냐라는 건데, 자, 분배시키기 전에 나가는 형태를 보면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걸 우리는 제조 부문이라고 하고,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계가 눈에 안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조 부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조 부문이라는 건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계 있어서 눈에 보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절단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조립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물건 만들고 있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데, 자, 보조 부문이라는 건 지금 얘네들이 다 전기를 쓰고 있잖아. 그럼 안정적으로 전기 들어가기 위한 우리 뭐 동력 부분이라든지 혹은 물건 기계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수선 부분이라든지 혹은 우리 공장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 복리후생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내식당 뭐 이런 거 했을 때 공장이 있어서 식당이 운영되는 건데 그럼 물건 가격에 다 포함시켜야겠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지금 물건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냐. 지금 이게 재고지 합포라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건 얘 만들 때 얘 들어갔어라고 해서 나누기 n분의 1 해도 될 건데 지금 얘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기는 절단 부분에도 들어가고 조립 부분에도 들어가고 용접 부분에도 들어가고 수선 부분에도 들어가고 구내식당 같은 복리후생 부분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전기가 또 절단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수선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용접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동력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복리후생에 관련된 뭔가 고장나도 그 기계에 대한 시설들을 정비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식당이라 봤을 때는 절단 부분 직원도 밥 먹을 거고 조립 부분 직원, 용접 부분 직원, 동력 부분 직원, 수선 부분 직원. 지금 제가 쓴 거 보니까 그냥 서로 다 얽히고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얽히고 섞여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동력 부분의 전기세를 한 개 물건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걸 산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종 목표가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할 거기 때문에 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거를 제조 부문 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 간접비가 총 발생한 게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의 내역을 봤더니 절단 부분에서 100만 원, 조립 부분에서 100만 원, 용접 부분에서 100만 원, 동력 부분에서 100만 원, 수선 100만 원, 복리후생 100만 원에서 총 이렇게 60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물건 한 개의 가격을 제조 간접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얽히고 섞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력 부분 100만 원 나왔는데 이 100만 원을 제조 부분인 절단 부분, 조립 부분, 용접 부분이 쓴 양만큼 있죠. 이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너가 40만 원 썼어. 너는 뭐 30만 원을 썼어. 너도 30만 원을 썼어. 얘네들이 쓴 걸로 분배하고 얘를 없애버리는 거, 정리하는 거. 얘네들 쓴 만큼 넘겨버리고, 또 수선 부분 100만 원도 너 10번 10만 원 썼어. 너 50만 원 썼어. 너 40만 원 썼어. 이렇게 해서 얘 없애버릴 거고, 구내식당 요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너 뭐 30만 원 썼어. 너 40만 원 썼어. 너 30만 원 썼어. 이런 식으로 분배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배시키게 되면 이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분배를 시켰으니까 절단 부문에서 발생한 게 이 금액이 되겠죠.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게 이 금액이 될 거고, 용접 부분에서 발생한 게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최소한 지금 얘가 뭐 예를 들면 얘 180만 원, 얘는 120만 원, 얘는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얘는 200
20만 원, 얘는 1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까지라도 줄여놔야 물건 몇 개 지나갔는지를 봐서 나누기 n분의 1이라도 금액이 나올 거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부분별 원가 계산이 보조 부문에 있는 걸 제조 부문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하는 거의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임의적으로 동력 부문에서 너 40만 원 썼어, 너 30만 원 썼어, 너 30만 원 썼어 이렇게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겠죠. 얘가 진짜 얼마만큼 썼다는 걸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 부분을 배부하는 배부 기준은 자, 보조 부문의 배부 기준은 원칙적으로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가를 발생시킨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원가 발생 동인에 기인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A, B, C라는 이런 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끝나고 제가 이 A, B, C라는 사람한테 자, 술 한잔 하고 갑시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 데리고 술 마시러 갔어요. 그럼 술값은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술 마시러 가자고 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왜 술 마시러 가자는 사람이 내야 되죠? 그 일을 발생시킨 원인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건 제가 술 먹는 습관인데 우리 소주 한 병만 나눠 먹고 갑시다라고 가면 네 명이 가도 저는 소주 한 병으로 네 명이 나눠 먹고 헤어져요. 전 더 이상 안 먹어요. 근데 그는 제가 술 먹는 습관인데 스타일인데 근데 갔더니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안주 5개 시켜서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시켜서 그냥 먹고 이야기만 좀 나누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술값 내는 게 맞을까요? 저는 뭐 한 5만 원 돈이면 같이 간단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제 때문에 한 50만 원 나온 거야. 그럼 술값은 누가 내야 되죠? 그렇게 많이 시켜서 먹은 얘가 지금 제일 그 자리에 수혜를 받죠. 그럼 지금 인과관계를 따져서 가자고 한 사람한테 부과시키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두 번째 수혜 기준을 따라서 가요. 방금처럼 그렇게 뭔가를 많이 혜택을 본 사람 있죠. 그 사람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술값 내라 그랬더니 얘가 막 울어. 봤더니 4달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4달 동안 월급이 안 나오고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드디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먹은 거야. 이 사람한테 술값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B라는 애가 저번 주에 로또 1등이 된 거예요. 그런 순간 이 술값은 누가 내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쏠리죠. 한마디로 얘가 적합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방법이 부담 능력 기준이에요. 부담 능력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술값을 내라 그랬더니 B라는 애가 나 로또 1등 되면서 이제 인생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다 정확하게 딱 하기로 했지. 마음대로 막 돈 안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C가 보고 있다가 야 째째하다 째째 그냥 4명이서 n분의 1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n분의 1 하자라는 게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 공평성 기준으로 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글자를 봤을 때는 4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제일 비합리적이죠. n분의 1이라는 게 제일 비합리적인 방식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어느 게 수혜를 보고 뭐 때문에 발생시켰는지 원가 동일도 생각 안 하고 똑같이 분배를 해버리는 건 이건 가장 비합리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람들 만났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난 술도 안 마시는데 회식비 n분의 1 하자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자 그럼 항상 원칙은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당연히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이다라고 보조부분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건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문제에서 그냥 띡 보기 한 지문으로 보조부분비 배분은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이 글자만 적혀 있으면 맞는 말 같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애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아니라는 느낌이 올 건데 얘만 적혀 있으면 정확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제일 비합리적인 거예요. 공정성, 공평성은 n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지. 원가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구내식당에 부서가 10개의 부서가 있어요. 사람이 1명 있는 부서가 있고 사람이 100명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구내식당 사용료를 부서별로 n분의 1 하는 건 엄청 부당하겠죠. 100명이 먹은 거랑 1명이 먹은 거랑 틀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중 되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갔다 제조업 갔다 그래도 공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원가 통제한다고. 근데 우리 부서는 2명인데 생산부 직원들은 조립팀만 해도 열 몇십 명, 20명 막 이렇게 다 있을 건데 그걸 부서별로 나누재. 회사에 돈 들어가는데 부서별로 모두 나누재. 똑같이 내래. 그러면 우리는 엄청 억울하죠. 20만 원 받을 때 20명인 걸 만 원씩 내면 되는데 우리는 2명 있으면 1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 형식으로 n분의 1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그때 배부 기준은 자 예를 들어 구내식당이다. 그럼 배부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 게 합리적이죠? 인과관계 기준을 따르는 게 뭐냐면 그럼 사람 수로 나누자 이런 거예요. 방금 그걸 사람 수로 나누면 비합리적이진 않죠. 혹은 월세가 나왔어요. 월세를 사람 수로 부서별 사람 수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요? 그건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누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게 인과관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기준. 자, 그게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가면 부문 간접비 배부 기준 예시라고 적혀 있죠. 그죠? 얘가 이제 일반적인 인과관계 기준인 거예요. 근데 얘가 맞지 않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반적인 인과관계 기준 예시가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타입이에요. 자, 이건 제가 사실 수업할 때 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상식 같잖아요. 이건 꼭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문제 가지고 볼게요. 두 문제만 볼게요. 571페이지 가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표현인지 좀 느끼시게 571페이지를 가보면 지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요.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저 배부 기준이죠. 자, 첫 번째 건물 관리 부분을 종업원 수로 나누는 게 합당할까요? 건물 관리 부분은 우리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인과관계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틀렸죠. 근데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은 그럼 종업원한테 군당에 들어간다면 종업원 수로 나누는 게 합당하겠죠. 그럼 2번은 맞는 건데 자 식당 부분은 식당도 종업원 수가 맞겠죠. 근데 전력 사용량으로 한다라는 건 이건 좀 생뚱맞은 기준이죠. 또 구매 부분 우리가 물건 사는 건 구매 횟수라든지 구매 양을 봐야 되지 여기에 기계 시간을 쓴다는 건 전혀 생뚱맞은 기준 잡죠. 이런 식의 상식 같은 느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상식선에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저한테 왜 기계 시간으로 구매 부분을 하면 안 돼요라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느낌이 와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또 647페이지 하나 더 보면 647페이지 8번에 또 등장을 했죠. 보면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건물 관리 부분. 또 종업원수래. 얘는 면적으로 하는 게 좀 적당하겠죠. 일반적으로 안 맞고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를 종업원 나이로 따진다. 연령? 이건 당연히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 드시죠. 다음 식당 부분은 사용 면적에 따라서 종업원 수가 합당하겠죠. 그래서 안 맞고 전력 부분은 전기 사용량 가지고 하면 합리적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끄덕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인과관계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기준으로 이 제조 간접 비중의 보조 부문 거를 나눌 거라는 거예요. 제조 부문한테.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시 이제 148페이지로 가서 148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제 148페이지 적혀 있는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이라는 방법으로 이 보조 부문의 금액을 제조 부문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좀 편하니까 글로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금액 예시를 위해서 일단 예시는 151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제가 좀 들어볼게요. 151페이지에 있는 예시로.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얘는 지금 제가 1교시 때부터 수업 시간을 1시간씩 넘게 좀 가면서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 얘네들 전부 다 끝나면 오늘 진도는 끝낼 테니까 또 언제 쉬나 하고 고민하고 계실까봐 제가 적당한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오늘 부분 배분가 계산까지 하면 제가 생각했던 위치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 교재 내용은 예제가 이거라는 거지. 내용은 148페이지에 있는 걸로 글로 더 많이 나와요. 글자로 지문도 많이 나오니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방법들을.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표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제조 부분이 물건 만드는데 보이는 제조 간접비가 54만 원, 32만 원 이 금액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발생했는데 보조 부분에서도 동력 부분이 34만 4천 원, 수선 부분이 20만 원 발생했는데 지금 부분별 원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금액을 제조 부분에 얘들이 썼다라고 해서 분배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보내는 게 목표죠. 우리가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하는 목표가 여기에서 발생한 걸 얘네들이 쓴 만큼 비율대로 나눠서 보조 부분의 금액을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이 금액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너가 썼으니까 너가 통제해라고 보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동력 부분이 34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얘를 봤더니 절단 부분이 500kW, 조립 부분이 300kW, 수선 부분이 200kW를 썼다는 거예요. 또 수선 부분에서 2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돈 들어간 게 절단 부분에서 80회 수선했고 조립 부분 80회, 동력 부분에서 40회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가 안 썼으면 얘 둘이만 썼다면 얘 둘이 쓴 만큼 비율로 우리가 잘 아는 안분해 버리면 될 거잖아. 그래서 비율대로 나눠줘 버리면 될 건데 문제는 지금 34만 4천 원 중에 20%를 수선 부분 얘가 써버렸죠. 그리고 이 수선 부분의 20만 원도 동력 부분에서 20%나 써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20%라는 건 8대 8대 4니까 40% 20%잖아요. 어떻게든 얘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 계산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부분 간이 서로 주고받은 이 비율을 우리는 용역 수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148페이지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으로 이제 구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직접 배부법은 얘는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아주 낮은 곳, 얘 둘이 서로 주고받은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크지 않는 곳 있죠.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럼 이 직접 배부법의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글자가 키워드예요. 용역 수수 관계를 중요 안 하니까 얘들이 서로 20%씩 쓴 거에 대한 걸 전혀 고려 안 하고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우리 직접 배우법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직접 배우법의 장점은 빠르다, 쉽다, 비용이 작게 든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쉽다, 비용이 작게 든다는 게 직접 배우법의 키워드예요. 그런 반면에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직접 배우법을 이야기할 때의 키워드들이에요. 자, 그럼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형식의 계산법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보면, 자, 계산은 뭐 참고로 보셔도 되고 알면 좋고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와요, 세무위급은. 자, 그럼 직접 배우법으로 계산을 하면, 자, 먼저 동력 부분을 가지고 볼게요.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게 34만 4천 원이란 돈이 있죠. 그럼 이 34만 4천 원이란 돈을 5대 3대 2로 썼는데, 5대 3대 2로 썼는데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이 200 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얘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신경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신경 안 쓰고 얘 둘이 쓴 거 보니까 500, 300 썼네. 그럼 얘 둘의 비율로 그냥 안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얘 둘의 비율로. 우리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 둘이 더해서 800 중에 넌 500 썼어, 넌 300 썼어 하는 게 제일 쉬운 안분 방법이죠. 그럼 얘는 34만 4천 원에 곱하기 800분의 500이 될 거고, 얘는 34만 4천 원 곱하기 800분의 300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는 21만 5천 원, 얘는 12만 9천 원. 이렇게 34만 4천 원을 21만 5천 원, 12만 9천 원으로 절단 부분 너가 쓴 게 이만큼이니까 너가 알아서 책임져서 정리해. 조립 부분 너는 12만 9천 원씩 쓴 거니까 너가 정리해. 이제 내 거는 너네들한테 다 넘겨버렸어 라고 해서 제조간접비를 전부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또 수선 부분은 2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20만 원 발생했는데, 자, 이 20만 원 가지고 분배할 때도 얘는 직접 배우법이니까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이 40회를 쓴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40회 쓴 거에 대해서는. 그럼 제조 부분인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 이 두 군데가 같이 쓴 걸 보면 똑같이 썼네. 그죠? 똑같이 썼으면 같이 반반 나눠 가지면 되겠네. 얘는 10만 원이고 얘도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둘 다 80에 80에 똑같이 썼으니까 둘이 같이 똑같이 반반 분배시키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분배하고 난 후에 절단 부분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54만 원, 21만 5천 원, 10만 원에 합쳐서 85만 5천 원이 이제 절단 부분의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배부한 후에는 85만 5천 원이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럼 조립 부분은 얘 합치면 54만 9천 원이 조립 부분에 우리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력 부분, 수선 부분은 하나도 없다. 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금액 더한 건지 이해가시죠? 예, 더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거 가지고 봤을 때 보조 부분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전에 이 전체의 제조 간접비하고 배부한 후에 이 제조 간접비하고 총액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도 질문을 할 거예요. 제조 간접비 배부하기 전이나 배부한 후나 제조 간접비 총 발생액은 똑같이 이걸 제조 부분에서 발생했다, 보조 부분에 발생했다 이렇게 나눠져 있냐 안 나눠져 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똑같은 거죠. 총 발생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직접배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배분법은 정말 얘가 200kW, 얘가 40회를 사용한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얘네들이 쓴 거에 대한 비율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 수소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점은 이렇게 쉽게 그냥 바로 얘 둘 비율만 가지고 안분하니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비용이나 이런 원가 통제에 대한 비용이 작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도는 용역 수수 관계를 많이 고려하면 많이 고려할수록 정확한 거고,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고려 안 하니까 가장 부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두 번째로 단계 배우법을 볼게요. 자, 단계 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중간인 경우, 중간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단계 배우법의 키워드는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 전부 다도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한마디로 직접 배우법의 조금 부정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 키워드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에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부 순서를 어길 시 직접 배부법보다 오인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접 배우법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일부 고려하고 있는데, 내가 정한 순서를 어기게 되면 오히려 직접 배우법보다 더 오인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력 부분의 금액 34만 4천 원을 먼저 배부를 해요. 그럼 동력 부분에 34만 4천 원을 가지고 배부를 할 건데, 이런 문제 하면 처음 할 때는 5대 3대 2의 비율로 얘를 전부 다 그대로 나눠 줄 거예요. 얘 곱하기 0.5 곱하기 0.3 곱하기 0.2 해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7만 2천 원이 될 거고, 얘는 10만 3,200원이 될 거고, 얘는 6만 8,800원이 되게 될 거예요. 하셨나요?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그냥 34만 4천 원을 5대 3대 2로
비율대로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계 배분법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분배한 게 이거죠. 34만 4천 원 중에 저딴 부분 너가 17만 2천 원치 썼어. 너가 10만 3,200원치 썼어. 수선 부분 너가 6만 8,800원치 썼어.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전부 다 너네들이 썼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난 책임 없어. 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대로 끝나고 이제 수선 부분도 배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선 부분을 배부할 건데 수선 부분이 그럼 배부해야 될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되죠?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하려고 봤더니 동력 부분이 68,800원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책임자고 얘한테 보냈잖아. 너 쓴 만큼이야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배부할 때 하는 애는 첫 번째 배부하는 애가 썼다고 준 거를 합쳐서 26만 8,800원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6만 8,800원이 이제 수선 부분이 배부해야 될 제조 간접비가 된 거죠. 자, 저 부분 이해가시나요? 여기가 단계 배부법의 제일 중요한 첫 시작의 위치예요. 두 번째는 얘만이 아니고 첫 번째 했던 애가 배부해 준 금액까지 얘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잖아. 얘까지. 그죠? 그래서 얘 둘이 합친 게 이제 얘가 해결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26만 8,800원을 해결할 건데 얘 8대 8대 4로 썼으니까 너 또 20% 썼네. 너가 책임져라고 주면 얘가 계속 받고 또 20% 너가 썼잖아. 또 20% 썼잖아. 계속 끊는 순환 논리에 빠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얘는 직접 배부법 때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건은. 첫 번째 건은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했는데 두 번째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8대 8로 똑같이 썼죠. 그럼 얘 절반씩 얘는 13만 4,400원 얘도 13만 4,400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값은 얘는 84만 4,400원과 얘는 55만 7,400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됐고요. 지금 얘는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한 경우에 나오는 값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하게 되면 저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저 값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엔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먼저 배부를 하면 수선 부분에 20만 원 발생했는데 먼저 배부하는 거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 40%, 20% 쓴 거죠. 그죠? 8대 8대 4나 뭐 4대 4대 2나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곱하기 0.4 곱하기 0.4 곱하기 0.2를 하면 얘는 8만원 얘도 8만원 얘는 4만원 이렇게 20만원이 분배가 되게 되겠죠. 처음 분배하는 거는 얘네들 합칠 거랬으니까 합친대 죄송해요. 얘를 고려할 거랬으니까 그럼 이제 동력 부분을 배부를 할 건데 그럼 동력 부분은 이제 얼마의 제조 간접비를 책임지고 분배해야 되죠? 동력 부분 해야 될 거
그죠? 38만 4천 원을 분배해야 되겠죠. 이해 갔나요? 38만 4천 원인 이유? 자기 거에 수수 부분이 너 4만 원치 썼잖아 하고 던졌잖아 얘한테. 그래서 38만 4천 원을 분배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38만 4천 원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분배할 때는 보조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 안 하고 얘 둘이의 비율로 계산해 버릴 거예요. 얘 비율로 하면 곱하기 800분의 500, 얘도 곱하기 800분의 300이 되겠죠. 그러면 38만 4천 원 곱하기 5 나누기 8 하면 24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14만 4천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니까 먼저 배부하면 나오는 결과가 얘는 86만 원이고 얘는 54만 4천 원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방금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했을 때하고 지금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했을 때하고 값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걸 먼저 배부할지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정하면 그 순서를 꼭 지켜야 되지 그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직접 배우법보다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미 이해가시죠? 또 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 이 말도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세무 1급 시험까지는 보조 부분을 두 개만 줄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될 건데 근데 그 외 나머지 다른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보조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역 수수 관계 비율이 큰 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전부 다 배부하고 그 다음부터 걔 빼고 그 다음부터 걔 빼고 이렇게 줄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지금처럼 아무것도 보조 부분 분배 안 나도록 이렇게 줄여와서 마지막에 없애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두 개니까 하나는 고려하고 하나는 고려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있다면 첫 시작부터 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첫 시작을 일반적으로 용역 수수 관계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부터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오는 게 이제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단계 배우법이에요. 그럼 단계 배우법의 의미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자, 상호배우법을 볼게요. 상호배우법. 상호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자, 얘 특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완벽하게 고려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정확도가 높다. 그럼 단점은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장점 단점 보니까 직접배우법의 반대죠. 직접배우법의 장점이 빠르다, 쉽다, 저비용.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단점으로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그럼 반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먼저 시작이 영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건데, 자, 영역 수수 관계를 고려한다는 건 얘들이 서로 쓰고 주고받은 이 두 개의 값을 완전히 고려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걸 x라고 보고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걸 y라고 볼게요. 그럼 얘를 x라고 보고 얘를 y라고 볼 건데, 자, 영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보면 이거예요. 동력 부분 너한테 발생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니? 그리고 수선 부분 너한테 발생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니? 이거부터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동력 부분은 자기한테서 34만 4천 원 발생했는데 수선 부분에 40회 그러니까 20%를 썼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동력 부분 나한테 34만 4천 원 발생한 것과 수선 부분에 사용된 금액의 20%를 내가 썼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또 수선 부분은 자기가 발생한 금액을 보면 난 20만 원 발생했는데 동력 부분의 20%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비율로 하면 얘가 0.5, 얘가 0.3, 얘가 0.2잖아요. 얘는 0.4, 0.4, 0.2가 자기 비율이죠. 그죠? 지금 제가 이걸 공식으로 적어보면 동력인 x는, 자, 이쪽에 쓸게요. x는 자기한테 발생한 게 34만 4천 원인데 이거에 y가 y한테 발생한 거에 20%를 x가 썼다라는 게 지금 얘 공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제가 상호배법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세무위급 시험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이 공식까지 내는 거예요. 그럼 공식까지만 내는 건 엄청 쉬워요. 나한테 발생한 거에 제 거 20%, 나한테 발생한 거에 얘 거 20%, 이게 끝인 거예요. 공식은. 그죠? 개념만 알면 공식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y인 내 수선 부분은 나한테 발생한 20만 원과 x 거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의 20%를 내가 썼어.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 의미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박스 쓴 거예요. 이만큼이 내가 사용한 거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는 세무 1급에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 y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x는 34만 4천 원 더하기 0.2 20만 원 곱하기 0.2x가 되겠죠. 그냥 y에다가 이 공식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x는 34만 4천 원 더하기 얘 하면 4만 원이고,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 왜 곱하기 있었어? 이 더하기죠. 공식 그대로 써야지. 그리고 더하기 얘 하면 0.04x가 되죠. 그죠? 그럼 얘를 넘기면 0.96x는 38만 4천 원이 되겠네요. 그럼 38만 4천 원을 0.96으로 나누면 x는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x는 4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x가 40이면 40만 원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에 40만 원 넣으면 얘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y는 20만 원 더하기 0.2 곱하기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안 해도 곱하기가 먼저니까. 그럼 y는 20만 원 더하기 8만 원이고, 그럼 y는 28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게 용역 수수 관계를 먼저 해결한 거예요. x, y 진짜 내한테 발생한 거, 얘는 34만 4천 원이 아니고 얘는 정확하게 하면 40만 원, 얘는 28만 원인데 자기 발생 부분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완전 제외해서 보면, 자, 우리 x가 동력 부분이죠. 동력 부분이 40만 원 중에 이 40만 원 있죠. 그럼 이 40만 원 가지고 얘 50%, 얘는 20만 원, 얘는 30%, 12만 원. 그리고 얘 그대로 쓰면 얘가 20%니까 얘가 8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얘는 없어지는 값이에요. 또 수선 부분은 28만 원이죠. 28만 원에 40% 하면 11만 2천 원. 얘도 똑같이 40%니까 11만 2천 원. 얘는 5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없어질 값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분배해서 합치면 60, 80, 85만 2천 원이다. 얘는 55만 2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호배우법이에요. 이게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어렵다고 적어놓고선 제가 풀어버렸네? 그럼 어려운 게 아니겠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제가 푸는 거지, 3개였으면 3차 방정식이고 10개면 10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못 풀어요. 기억도 안 나요. 나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2개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제 같은 수준이면. 자, 그래서 우리는 특징이 어렵고 쓰려면 고비용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호배우법을 제가 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해요. 컴퓨터가 이따위 계산이 어려울까요? 숫자만 가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도전 프로그램도 생산 물류를 써요. 거기도 다 원가 회계 그걸로 해요. 전부 다. 우리 K랩도 생산 물류 다 있어요. 그럼 생산 쪽에서 입고 관리 잡고 원가 제조업하는 곳에서 나중에 값을 넣을 때 몇 퍼센트씩 집어넣는 것들이 이 값들이에요. 전체에서. 그래서 어떤 값들인지를 딱딱딱 매칭을 해야 나중에 이 값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알아서 넣지. 그죠? 그래서 누가 적어준 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출을 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값이구나라고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상호배우법, 그 다음이 단계배우법, 그 다음이 직접배우법. 이걸 단어 말로 하면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걸 가지고 먼저 그냥 글로 나오는 것들 하고 계산하는 거 2개 하고 좀 풀어볼게요. 자, 551페이지로 갈게요.
551페이지에 9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551페이지 9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 우리 지금 풀 수 있겠다 싶게 그죠? 우린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방금 했죠? 비례 배우법은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제가 하는 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다른 데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 580페이지로 가서 8번 문제 580페이지 8번. 자, 다음은 보조부문 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배부 방법이다. 보조부문 수수 관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건 단계 배부법이었죠. 전혀 고려 안 하는 게 우리 직접 배부법이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상호 배우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맞죠? 다음 3번에 상호 배우법은 다른 배부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게 우리 상호 배우법의 단점으로 제가 찍은 부분이죠. 자, 다음 4번 단계 배우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으로 보조부문비를 배부한다. 단계 배분법 할 때에 우리가 그 금액이나 비중도가 높은 애부터 먼저 해서 그리고 점점 낮은 애로 가는 순서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600페이지로 가서 9번 600페이지에 9번 자,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1번 직접 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다. 이건 상호 배우법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얘는 직접 배우법은 얘는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단계 배우법은 상호 배우법보다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뭐가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우법인데 단계 배우법이 우수하지만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제조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각 부문의 작업 인원수가 가장 적당하다. 임차료를 월세를 우리 일하는 작업 인원수로 한다? 이상하죠? 면적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의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다음 609페이지 8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609페이지 8번이에요.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원가를 오로지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직접 배우법은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관계 고려 안 하고 제조부문에만 그냥 배부 한번 해버리는 방식이었죠. 자, 그리고 2번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단계 배분법 처음 배분 끝나고 난 거는 그 다음 우리는 보조부문 원가 계산할 때 없이 얘를 비워버리고 넘어가는 방식이죠. 다음 3번의 상호 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배부 순서는
단계 배분법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의 건물 관리 부분 원가 발생과 배분 기준 면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건물 관리비는 면적으로 하는 건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게 3번이 틀렸네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글로 나온 거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528페이지로 가서 528페이지에 8번이에요. 자, 주식회사 학동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여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조립 부분에 배분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번엔 단계 배분법이죠. 단계 배분법은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부터 분배하는지 배분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괄호에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분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전력 관리 조립 절단. 자, 보면 전력 관리 조립 절단. 그리고 27 그다음 1, 5, 4 자,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냥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제조 부분이고 여기가 보조 부분인데 자, 물어본 거는 지금 조립 부분에 배부될 이 금액을 물어봤는데 그냥 전부 다 해볼게요. 자, 먼저 전력 부분을 먼저 알 거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러면 전력 부분에 20만 원 가지고 보면 단계 배분법이니까 전부 다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0%니까 얘는 2만 원, 얘는 50% 절반이니까 10만 원, 얘는 8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비율 줬으니까 20만 원에 10%, 50%, 40% 전력 부분의 비율만큼 제가 그냥 나눈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배분하는 거는 얘 용역 수수 관계 얘 둘이를 서로 고려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고려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관리 부분 할 건데 자, 관리 부분은 얼마를 가지고 배분해야 되죠? 72만 원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이 부분 기억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배분하는 거는 얘 무시하고 얘 둘이의 비율로 얘 하면 곱하기 9분의 3 얘는 곱하기 9분의 6 하면 되겠죠. 그죠? 둘이 안분 3대 6으로 안분할 거라서 그러면 72만 원에 곱하기 3 나누기 9 하면 얘는 24만 원. 얘는 그러면 얼마죠? 두 배니까 4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지문한 값을 보면 지문한 게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니까 지금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 이 두 개 합이죠. 그러면
34만 원이 답이 되겠죠. 문제 질문하는 거 잘 찾아야 돼요. 지금 질문한 게 조립부분에 배부될 보증 원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배부 후 조립 부분에 발생한 총 제조 간접 원가는 이렇게 물어보면 334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물어볼 때 뭐 조립 부분에 배부될 관리 부분의 관리 부분의 배부액은 그럼 24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626페이지로 가서 626페이지 8번.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A에 배부해야 하는 보조 부분의 총 변동 원가는 얼마인가? 자, 주식회사 동일 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분 S1, S2와 두 개의 제조 부분 A, B를 두고 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분에서 생산한 보조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았다. 자, 아래 내용이 있고 S1 부분과 S2 부분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 원가는 각각 40만 원, 20만 원이었다. 주식회사 통일제조는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에 단계 배분법을 적용하며 S2 부분부터 배분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A 부분에 배분될 보조 부분의 금액을 전부 다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S1, S2, AB. 우리 질문한 게 A에 들어갈 금액, 이 금액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먼저 배부하는 게 S2래요. S2는 20만 원. 20만 원이죠. 자, 20만 원 가지고 그럼 0.4 대 0.2 대 0.4 비율들하면 8만 원, 4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S1의 보조분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되죠? 48만 원 되겠죠. 그래서 얘는 48만 원이죠. 어떻게 48만 원인지 이해가 나요? 자, 이렇게 40인데 8만 원 받았죠. 그죠? 8만 원 받았죠. 48만 원. 그럼 두 번째 거는 얘 무시해야지. 4대 4네. 똑같네. 똑같으면 얘는 24만 원, 24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얘 둘이니까 28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게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영어 두 개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부분별 원가 계산을 계산하고 있는데, 자, 이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149페이지 위에 있는 단일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법 용어만 설명드리면 끝이에요. 자,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거예요. 방금 우리 계산했던 금액이
제조 간접비로 하는 거였죠. 제조 간접비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중 배분율법은 뭐냐면 얘는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를 또 얘 원가 행태에 따라서 얘 둘이를 나눠서 변동 제조 간접비를 방금처럼 계산하는데 이때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 가지고 또 방금처럼 계산하는데 그때는 최대 발생액으로 계산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치는 방식이 이중 배분율법인 거예요. 이중 배분율법. 왜냐하면 우리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는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하면 작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 얼마 발생했는지 그 값을 가지고 방금처럼 배분을 하고 근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월세처럼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두 개 합치는 방식이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 그런 짓 안 했잖아. 그걸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 배분율법이 단일 배분율법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뭐 복잡한 한 개라도 더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개라도 뭔가를 더 하면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안 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정확해요. 정확한데 그래도 얘보다는 뭔가 한 개 더 하는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을 했고 내일은 좌우와 같이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고 공선하고 결합 원가를 하면 좌우와 같이 원가 회계가 끝나요. 근데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니까 어떤 문제인지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원가 회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론에서는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론 문제 중에 몇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 했는데 문제 풀 만한 게 생기는 이론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자, 우리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